서울 한복판,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하늘, 그룹 본사 24층 회의실. 하얀 조명이 차갑게 내려앉은 가운데 일본 무라카미 홀딩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발표가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테이블에는 고위 간부들과 각 팀 리더들이 앉아 있었고 중앙에는 백지호 프로젝트 이사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펼쳐지고 있었다. 무라카미의 대표 무라카미 테츠오는 냉정한 표정으로 슬라이드를 바라보고 있었다. 회의실 안에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지만 분위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지호 이사는 PPT 중 한 페이지에서 미묘한 번역 오류를 발견하고 숨을 들이켰다. Exclusive for inclusive. 영어로는 자주 혼동되는 단어지만 일본 측의 해석에 따라 파트너십의 의미 자체가 달라질 수 있었다. 작은 실수가 전체 계약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무라카미 대표가 손가락으로 해당 슬라이드를 가리키며 일본어로 물었다. 이 조건에서 독점을 뜻하는 표현을 왜 썼는가? 협력의 의미와 상충된다. 지호는 당황한 얼굴을 감추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실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라카미의 표정은 바뀌지 않았다. 조용히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그의 모습에서 불쾌함이 느껴졌다. 그때 회의실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한 소녀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검정색 단정한 정장 차림, 머리는 깔끔하게 묶은 채 노트를 끌어안고 있던 인턴, 강하나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를 향했다. 유미라, 지호 이사의 보좌관이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인턴이 이런 회의에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가만히 있어. 하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해당 슬라이드에서 번역된 독점은 원문에서 조정 가능한 조건이라는 의미의 일본어가 쓰였습니다.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미라는 비웃듯 말했다. 내가 일본어도 알아. 이런 고급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대학교 때 JLPTN 1까지 취득했고 교환학생으로 1년간 도쿄에서 공부했습니다. 무라카미 대표가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방금 지적한 부분의 원문 의미를 일본어로 다시 말해보겠는가?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열고 천천히 일본어로 말했다. 제3항, 제2절에서 사용된 표현은 조정 가능한 공급 조건이며 독점적인 의미가 아니라 유연한 협력 범위를 뜻합니다. 무라카미 대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호 이사는 무언가 깨달은 듯 숨을 내쉬었다. 회의가 끝난 후 모두가 회의실을 빠져나갔고 하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 순간 최선우 대표이사가 회의실에 들어왔다. 아직 안 갔는가? 하나는 깜짝 놀라 일어서며 인사했다. 오늘 발표 자료가 조금 흩어져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최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오늘 회의에서 너는 용기를 냈고 정확하게 지적했지. 하지만 이 조직은 때로는 진실보다 질서를 중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너답게 해라. 하나는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노트를 꺼내 조용히 한 줄을 적었다. 진실은 때때로 조용히 입을 열고 그 조용함이 세상을 흔든다. 그녀는 알았다. 지금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이 기억력과 조용한 성실함이 언젠가는 진짜 가치를 증명해줄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그 다음날 아침 하늘 그룹의 사무실은 평소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직원들은 서둘러 컴퓨터를 켜고 커피를 손에 들고 자리에 앉았다. 강하나는 누구보다 먼저 도착해 회의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노트를 정리하고
프로젝트 관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그녀가 조용히 커피 머신 앞에 서 있을 때 유미라가 다가왔다. 눈빛은 차갑고 손에는 긴 음료 리스트가 들려 있었다. 이거 전북 카페에서 사와 대표님은 아메리카노, 지호 이사는 더치커피, 4건 라떼, 설탕은 절대 넣지 마.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리스트를 받았다. 밖은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리고 있었고 우산 없이 나온 하나는 소매로 가방을 덮은 채 뛰기 시작했다. 돌아올 땐 옷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각자의 책상에 커피를 올려두었다. 하지만 감사 인사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다. 누군가는 대놓고 속삭였다. 괜히 회의에서 튀더니 지금은 커피 심부름이나 하잖아. 결국 인턴이지 뭐. 하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그녀는 구석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으며 노트를 정리했다. 회의 내용을 기억하며 요점 정리를 하고 있었다. 백지호 이사는 우연히 그녀의 노트를 스쳐보게 되었고 눈썹을 찌푸렸다. 그 안에는 전날 회의에서 언급된 모든 항목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게다가 일본어 표현과 그에 대한 해석까지 정확하게 병기되어 있었다. 지호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 말없이 지나쳤다. 그날 오후 회사 내부 네트워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3년간 무라카미와의 계약 파일이 서버에서 사라진 것이었다. 긴급하게 전체 팀이 회의실로 모였다. 지호는 얼굴이 굳은 채 물었다. 이 파일을 누가 마지막으로 수정했지? 찾지 못하면 다음 주 서명 미팅은 불가능하다. 모두가 당황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조용히 서 있던 하나가 손을 들었다. 죄송하지만 혹시 묘러케미 2019 파이널 V3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파일을 찾으셨나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작년 5월 14일 오후 4시 12분. 그날 유미라 대리님이 지호 이사님께 해당 파일을 내부 메일로 보내셨습니다. 시스템이 느려서 여러 번 재전송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을 들은 지호는 즉시 IT팀에 해당 경로를 검색하도록 지시했고 몇 분 뒤 문제의 파일이 서버 보조 저장소에서 복구되었다. 회의실엔 안도의 한숨이 퍼졌다. 누군가 박수를 쳤지만 유미라는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래, 기억력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앞서가지 마. 조용히 지시받은 일만 해. 이건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다만 회사가 곤란해질까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럽고 차분했지만 그 안엔 굳은 의지가 있었다. 지호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느꼈다. 그날 저녁 하나는 모두가 퇴근한 후에도 자리에 앉아 있었다. 노트를 펼쳐 새로운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지호는 복도에서 그녀의 불 꺼진 자리 옆에 놓인 조명을 발견하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이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레 말했다. 이 시간까지 있는 이유가 있어. 하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일 오전 회의에 쓰일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페이지 순서가 조금 어긋나 있어서요. 지호는 잠시 멈칫하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넌 이상한 아이야. 모두가 퇴근한 시간에도 남아서 자료를 정리하는 인턴은 처음 봤어. 하나는 당황한 듯 웃었다. 저는 아직 부족하니까요. 실수하고 싶지 않아요. 지호는 자리에서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다. 그런 태도 오래 가져가. 언젠간 모두가 내 노력을 알아줄 거야. 그 말은 오래도록 하나의 가슴에 남았다. 그녀는 그날 밤 기숙사에서 다시 노트를 꺼내었다. 진심을 다한 조용한 노력은 언젠가 누군가의 눈에 빛이 되어 돌아온다. 그녀는 그렇게 다시 펜을 들었다.
그리고 더 높은 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직 몰랐다. 며칠 뒤 하늘 그룹의 본사 복도는 바쁜 발걸음으로 가득했다. 새로운 프로젝트 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가오면서 직원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이 섞여 있었다. 강하나는 여전히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다. 아침엔 회의실을 정리하고 낮엔 문서 복사와 서류 전달, 밤에는 프로젝트 기록을 정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지침보다 집중이 더 많았다. 그녀는 매일 퇴근 전 노트를 펼쳐 회의에서 들은 모든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었다. 그녀의 기억력은 마치 사진처럼 정밀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슬라이드가 몇 번째 페이지였는지까지 정확히 기억했다. 그녀는 말하진 않았지만 그 기억들이 언젠가 자신을 지탱해 줄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회의실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다. 무라카미 그룹과의 3년 전 계약 원본 파일이 또다시 누락된 것이다. 이 파일은 이번 감사 보고서의 핵심이었다. 그것이 없으면 회사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이 갈 상황이었다. 지오 이사는 IT팀을 불러 모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번 백업도 찾았는데 이번엔 왜 또 사라진 거야? 백업 담당은 누구야?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이 없었다. 유미라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웃었다. 이러다 또 인턴이 기억으로 찾아주는 거 아니야. 회의실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하지만 하나는 아무 말 없이 노트를 펴들었다. 그녀는 지난 회의의 기록을 빠르게 훑었다. 파일 이름은 아마 묘러케미 컨트랙트 2020 파이널비 1일 거예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3년 전 9월 3일 오전 10시 32분 유미라 대리님이 서버에 업로드하신 걸 봤습니다. 그때 저장 경로는 D드라이브, 쉐어드 헤이뉴얼 저펜 폴더였어요. IT팀은 즉시 그 경로를 검색했다. 몇 분 뒤 삭제된 파일이 휴지통의 하위 백업 서버에서 복구되었다. 회의실은 다시 한번 안도의 한숨으로 가득 찼다. 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하나를 바라보았다. 넌 진짜로 모든 걸 기억하는구나. 하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냥 잘 잊지 않으려고 해요. 실수를 줄이고 싶어서요. 유미라는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도 이제 그만 나서. 이런 일은 내 몫이 아니야. 지호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이번엔 저도 인정해야겠네요. 이 인턴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큰 문제를 맞았을 겁니다. 그 말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하나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지호는 하나에게 조금씩 다른 시선을 보였다. 그는 종종 그녀의 자리로 와서 간단한 질문을 하거나 자료 검토를 부탁했다. 하나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런 작은 변화가 그녀에게는 큰 의미였다. 며칠 후 유미라가 지호의 보고서를 준비하던 중 엑셀 데이터가 모두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다 날아갔잖아. 그때 옆자리에서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혹시 이전 버전으로 복원해 볼까요? 미라는 비웃듯 말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냥 가서 복사나 해. 하나는 말없이 그녀의 자리로 다가가 복구 기록을 열었다.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자 사라졌던 데이터가 다시 화면에 나타났다. 미라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낮게 말했다. 고맙긴 한데 다음엔 내 컴퓨터 건드리지 마. 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언제나 침착했다. 하지만 그 속엔 단단한 자존심이 있었다. 그날 밤 지호는 사무실 복도에서 하나가 전등이 거의 꺼진 사무실에 홀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집중한 채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지호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아직도 남아있어. 오늘은 유난히 늦네. 하나는 얼굴을 들고 웃었다. 내일 회의 자료를 검토 중이에요. 오늘 발표하신 부분에서 숫자 정렬이 조금 달라서요. 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넌 정말 특이한 사람이야. 이 정도 집중력이라면 곧 인턴 딱지 떼겠네. 하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이 오면 좋겠네요. 그녀는 다시 노트를 펼치고 조용히 적었다. 기억은 재능이 아니라 책임이다. 내가 기억한 모든 것은 언젠가 누군가를 지킬 것이다. 그날 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그 불빛 사이에서 그녀의 노트 한 장이 천천히 빛나고 있었다. 며칠 후 하늘그룹은 무라카미 그룹과의 2차 검토 미팅을 앞두고 전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번 미팅은 실질적인 계약갱신의 핵심이 되는 자리였고 사소한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었다. 회의 전날 밤 강하나는 마지막으로 계약 문서 번역본을 검토하고 있었다. 작은 오타 하나도 허용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녀는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특히 일본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본 사이의 뉘앙스 차이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작은 표현 하나가 협력의 뉘앙스를 배타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서를 확인하던 중 하나는 제6조 3항에서 유심스러운 구절을 발견했다. 상호합의 하에 조건 변경 가능이라는 문장이 일본어 원문에서는 양측 합의 하에 조건 조정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변경과 조정은 분명히 다르다. 전자는 기존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고 후자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하나는 조용히 노트를 꺼내 해당 내용을 정리한 후 지호 이사에 메일로 보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이런 사소한 차이가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도 함께 남겼다. 다음 날 아침 백지호는 출근하자마자 메일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그는 자신도 놓친 구절을 하나가 정확히 짚어낸 것에 경탄했다. 곧바로 문서를 수정한 후 그는 하나의 자리를 지나며 조용히 말했다. 잘했어. 이런 건 누구도 쉽게 찾을 수 없어. 하나는 얼굴이 붉어지며 작게 웃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가 맞닥뜨릴 진짜 시험의 시작일 줄은 몰랐다. 회의 당일 무라카미 그룹의 고위 임원들이 본사에 도착했다. 회의실 안에는 하늘그룹의 대표이사 최선우를 포함해 주요 임원들이 모두 자리했다. 회의 초반은 순조롭게 흘러갔다. 하지만 무라카미 테츠오 대표가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지난 계약서에서 독점 유통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번엔 빠져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호는 문서를 넘기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아마도 번역 과정에서 생략되었을 수 있습니다. 원본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무라카미 대표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 조항은 양측 신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독점권을 잃는 것이라면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있던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고 미라는 혀를 찼다. 또 나서네. 도대체 어디까지 끼어들 셈이야. 하지만 하나는 위축되지 않았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하자 하나는 일본어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번 계약서에서는 독점 유통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유는 양측의 공급 유연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히 지난 3년간의 거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독점 조항이 지역 유통에 제약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무라카미 대표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주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경은 사전에 명시됐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판단한 겁니까? 하나는 침착하게 답했다. 변경이 아니라 표현 방식의 조정입니다.
원문에서는 선정된 파트너를 통한 유통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를 해석할 때 유연성과 협력을 강조한 표현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노트를 꺼내 해당 문장의 일본어 원문과 변천 과정을 설명했다. 지호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이 저 소녀에게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회의가 끝난 후 무라카미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명확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있다는 건 하늘 그룹의 큰 자산입니다. 회의실 밖 모두가 떠난 뒤 지호는 하나에게 다가갔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 몰랐다. 하나는 조용히 웃었다. 저도요. 하지만 누군가 믿어주는 순간 사람은 달라지더라고. 그날 저녁 하나는 오랜만에 늦지 않게 퇴근했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노트를 펼쳐 적었다. 신뢰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증명되는 것이다. 그리고 증명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시간이 나를 만들었다. 그러나 다음 주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회사 내부 게시판에 강하나가 기밀 문서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올라온 것이다. 임원진은 충격에 빠졌고 내부 보안팀이 긴급조사에 착수했다. 그날 하나는 팀장실로 불려갔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니 일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밖으로 나왔을 때 복도에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책상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나는 진실을 알고 있다. 누가 몰라도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둠 속에서도 그녀를 걷게 할 유일한 빛이 될 것이었다. 하늘 그룹 전체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다. 게시판에 올라온 익명의 고발은 회사 내부에 큰 충격을 주었고 강하나는 이제 의심의 중심에 서 있었다. 기밀 문서 유출 혐의. 그 말은 그녀에게 너무 낯설었고 동시에 너무 무서운 말이었다. 지호 이사는 혼란스러웠다. 며칠 전까지 회의실을 구한 인턴이 하루아침에 회사의 보안 위험 인물로 몰릴 줄 누가 예상했을까. 임시 조치로 하나는 자택대기 상태가 되었고 출입증도 회수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물함을 조용히 비웠다. 작은 화분, 오래된 볼펜, 그리고 그간 기록해온 수십 권의 노트. 동료들의 시선은 차갑고 무심했다.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으며 뒷말을 했고 누군가는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미라는 복도 끝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비웃듯 말했다.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더니 정말 놀랐어. 하나는 아무 대꾸 없이 지나쳤다. 그녀는 억울함보다 침묵을 택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놓쳐왔던 회사의 그림자를 보기 시작했다. 며칠 후 하늘 그룹의 보안팀은 조사 결과 일부 로그 기록을 확보했다. 문제의 데이터 접근 시간은 하나가 회의에 참석 중이던 시간이었다. 그러나 로그인 계정은 분명히 강하나의 것이었다. 지호는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시간에 분명히 본인과 같은 회의에 있었기 때문이다. 계정 도용 가능성은? 지호가 IT팀에 물었고 그들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해당 컴퓨터는 미라 대리님의 자리에서 접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호의 눈빛이 변했다. 시간은 회의 시작 3분 전. 그 이후 로그인은 없었습니다. 지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다. 무언가 맞물리기 시작했다. 지난 몇 주간 미라의 날카로운 반응. 하나에게 쏟아지던 지나친 지시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가 주목받을 때마다 생겼던 그녀의 표정. 그날 저녁, 지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하나가 머무는 고시원 근처를 찾았다. 빗방울이 거리를 적시고 있었고
하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조사 결과를 보고 왔습니다. 내 생각대로라면 당신은 억울합니다. 하나는 차를 내오며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지호는 정면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미라 대리가 당신 계정으로 로그인한 기록이 있어요. 그 시간 당신은 회의실에 있었고 나와 함께 있었죠. 하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저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뭘 해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침묵한 겁니까? 예, 저는 제가 한 걸로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억울하더라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잖아요. 지호는 감정이 북받쳤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견뎌온 시간의 무게였다. 다음 날 그는 임원회의에 자료를 제출했다. 계정 도용 정황과 로그 분석, 보안 사각지대, CCTV 기록까지. 최선우 대표는 조용히 말했다. 확실한가요? 네, 이건 고의적인 내부 조작입니다. 임원진은 모두 충격에 빠졌다. 이후 미라 대리는 내부 윤리위원회에 소환되었고 진실은 하나씩 드러났다. 그녀는 끝내 무너졌다. 제가 실수였어요. 그냥 다들 저보다 그녀를 주목하니까. 회의실에서의 고백은 그녀의 눈물 속에 묻혔고 그 순간 문 밖에서 대기하던 하나가 조용히 들어왔다. 전 미라 대리님을 용서할 생각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놀랐다. 이 사건은 저에게도 큰 상처였지만 저는 이 회사가 사람을 바로 보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믿고 보호할 수 있는 회사이길 바랍니다. 최 대표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날 저녁 하나는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썼다. 진실은 침묵 속에서도 살아있다. 누군가 믿어주기만 한다면 그 진실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며칠이 지났다. 미라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윤리위원회는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회사 내부에서는 사건의 파장이 조용히 정리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를 따라다녔다. 회의실에서의 발언 이후 강하나는 더 이상 평범한 인턴이 아니었다. 모두가 그녀를 인지했고 일부는 존경했고 일부는 경계했다. 그녀는 여전히 아침 일찍 출근해 회의실을 정리했고 점심시간에도 자신의 자리에서 노트를 펴고 조용히 공부했다. 어느 날 오후 백지호 이사는 하나를 부르더니 말했다. 다음 주 일본 출장을 함께 갈 수 있겠어요? 무라카미 그룹과의 최종 조율이 남아 있습니다. 공식 통역은 있지만 당신의 기억력과 이해력은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장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녀는 밤마다 일본어 원문 계약서를 복습하며 이전 회의에서 오갔던 모든 대화 내용을 정리했다. 하나의 방에는 포스트잇이 가득했고 벽에는 프로세스 흐름도까지 붙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통역을 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이번 출장을 기회로 만들어 자신이 이 조직 안에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님을 증명하고 싶었다. 출장날 인천공항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지호 이사는 캐주얼한 정장을 입고 그녀에게 말했다. 이번 일은 단순한 계약 검토가 아닙니다. 무라카미 측은 우리 조직의 진정성을 시험할 거예요. 당신의 언어가 아니라 태도가 회사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도쿄에 도착한 후 그들은 곧장 무라카미 그룹 본사로 향했다. 이번 협상은 양사의 차기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협의가 포함되어 있었고 초기 계약 조항 중 일부는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에 민감했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통역사와 함께 지호와 하나는 상대 임원진과 마주 앉았다. 처음 몇 시간은 무난하게 지나갔다. 그러나 어느 순간 무라카미 테츠오가 미묘한 어조로 질문을 던졌다. 지난 회의 때 언급했던 지역 유통조항. 한국 측은 그것을 권한 공유로 해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번역 오류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인 방향입니까? 순간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통역사가 잠시 망설였고 지호가 말을 꺼내려는 찰나 하나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제가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무라카미 측은 그녀를 쳐다보았다. 테츠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는 또박또박 일본어로 말했다. 당시 문서에서 권한 공유로 번역된 표현은 원문에 쓰인 협에너모토 베펀스를 이치즈우인 요후라는 표현의 맥락을 고려한 해석이었습니다. 이는 독점도 아니고 배제도 아닌 협의를 통한 유연한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노트를 펴고 이전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과 문서 주석을 연결해가며 설명을 이어갔다. 특히 무라카미 측이 요청한 유통 네트워크 최적화의 의도에 맞춰 우리는 제한이 아닌 확장을 고려한 방향으로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다시 진정되었고 테츠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은 말의 정확성보다 맥락과 관계를 더 중시하는군요. 좋습니다. 그런 태도라면 다음 프로젝트도 함께 논의할 수 있겠네요. 회의가 끝난 뒤 지호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했다. 놀라웠어요. 당신은 더 이상 인턴이 아닙니다. 하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그 자세를 잃고 싶지 않아요. 도쿄 출장 이후 그녀의 이름은 공식 보고서에도 등장했고 임원진 회의에서도 몇 차례 언급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인턴십 종료 직전 최선우 대표가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다. 강하나 씨,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회사는 당신의 성실함과 실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식 입사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단, 그 자리는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닌 해외사업팀 전략 분석 보조입니다. 곧 시작될 새로운 유럽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될 겁니다. 하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제가 정말 괜찮을까요? 최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처음부터 괜찮았어요. 다만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죠. 그날 밤 하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긴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별 하나가 보였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나는 그림자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빛을 향해 걷고 있다. 그리고 그 빛은 그녀 안에 이미 자리하고 있었다. 강하나는 하늘 그룹의 정식 직원이 되었다. 출근 첫날 그녀는 새로운 명함을 받아들고 낯설지만 익숙한 자리에 앉았다. 해외사업팀 전략 분석 보조라는 직함은 이제 막 시작하는 신입사원에게는 버거운 무게였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출근의 자료를 검토했고 밤늦게까지 다음날 회의를 준비했다. 그녀의 상사는 박도윤 부장이었다.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말 속에 은근한 시험과 경계를 품고 있는 인물이었다. 하나씨, 유럽 프로젝트 관련한 시장 보고서를 다시 정리해 줄래요? 기존의 건 너무 추상적이야. 우린 수치가 필요하지 감상이 아니거든.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 그녀는 늦은 밤까지 남아 유럽 5개국의 소비 트렌드, 디지털 전환 현황, 로컬 경쟁사 비교 데이터를 정리했다. 이틀 뒤 회의실에서 그녀의 보고서는 팀장의 프레젠테이션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임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오, 이건 잘 정리됐네요. 수치와 맥락이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최 대표의 말에 도윤은 웃으며 말했다. 우리 팀이 요즘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저 조용히 메모를 하며 웃었다. 칭찬은 그녀의 몫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림자 속에서 빛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며칠 뒤 하나는 도윤으로부터 또 다른 지시를 받았다. 이번 유럽 파트너사와의 온라인 회의는 당신이 통역과 정리 역할을 맡아요. 그리고 미팅 전 메일 답변 초안도 내가 보낸 파일 참고해서 정리해줘요. 기밀 정보는 꼭 제외하고. 하나는 그가 말한 보낸 파일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그 파일에는 명백히 외부 공개가 금지된 내부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곧장 도윤에게 말했다. 이 내용은 아직 외부에 공유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혹시 다른 버전을 참고해야 하는 건가요? 도윤은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말했다. 아, 걱정 마요. 저쪽도 이미 유사한 정보는 알고 있어. 우리 쪽 입장만 잘 정리하면 돼요. 하나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결국 지시대로 문서를 정리해 보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양심의 소리가 그녀를 괴롭혔다. 며칠 뒤 유럽 파트너로부터의 피드백 메일이 도착했다. 그 안에는 예상과 다른 문장이 있었다. 하늘 그룹이 해당 자료를 공유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는 전략적 신뢰를 확인하는 좋은 신호로 판단하겠습니다. 그 말 한 줄이 하나를 무겁게 만들었다. 그녀는 도윤에게 다시 물었다. 혹시 이번 문서 전달 건 대표님께 보고된 사항인가요? 도윤은 짧게 대답했다. 우리가 판단해서 진행한 거예요. 모든 걸 위해 알릴 필요는 없어. 당신은 너무 이상주의적이야. 하나는 그 말이 오래도록 귀에 맴돌았다. 그녀는 이상주의자인가? 아니면 단지 상식적인 선을 지키고 싶은 것일 뿐인가? 며칠 후 그녀는 우연히 복사실에서 백지호 이사를 마주쳤다. 지호는 그녀의 얼굴에서 무언가 읽은 듯 물었다. 요즘 괜찮아요? 표정이 무거워요.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지호 이사님, 만약 보고되지 않은 정보가 외부로 나가고 그게 조직의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건 매우 어려운 질문이네요. 하지만 내가 배운 건 이거예요. 무언가가 정당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거에 맞는 판단이에요. 그 다음은 용기의 문제죠. 그날 밤 하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상황을 정리했다. 무엇이 문제가 되었고 어떤 선택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 며칠 후 대표이사실에 하나가 조용히 들어섰다. 최선우 대표는 서류를 넘기다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에요, 하나 씨? 하나는 조용히 한 장의 문서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유럽 프로젝트 관련 메일 기록, 공유된 파일 내역, 그리고 내부 정책 위반 가능성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건 보고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대표는 아무 말 없이 문서를 읽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물었다. 이걸 넘기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어요? 매일 밤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괴로웠습니다. 최 대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은 나보다 더 용감하네요. 그날 저녁, 백지호 이사가 하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대표님이 당신 덕분에 한 발 먼저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우린 정리할 겁니다. 다만 조용히. 조직도 배워야 하니까. 하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정직함은 때때로 불편하지만 그 길끝엔 더 깊은 신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지금 그 신뢰의 길 위를 조용히 걷고 있었다.
하늘그룹의 유럽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프로젝트 이름은 오로러 익스펜션으로 명명되었고, 이는 회사 역사상 가장 큰 해외 진출 전략 중 하나였다. 본사에서는 프로젝트 실무 전담팀이 구성되었고, 강하나는 공식적으로 전략 분석 파트의 핵심 보조로 배정되었다. 그녀의 명함에는 이제 오로러 태스크포어스 전략 분석실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는 달라졌다. 각 부서에서 파견된 에이스들, 국내외 MBA 출신, 예국계 기업 경력자들 사이에서 하나는 여전히 내부 승격 인턴일 뿐이었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자 그녀의 존재감은 빠르게 달라졌다. 첫 전략 회의에서 팀장들이 경쟁적으로 발표를 이어가는 가운데 하나는 조용히 각 자료의 중복과 논리적 모순을 짚어냈고 각국의 유통법규에 대한 부정확한 해석을 수정해 나갔다. 회의가 끝날 즈음 기획실 부장이 조용히 말했다. 강하나 씨는 보고서 리뷰를 넘어서 프로젝트 구조 자체를 파악하고 있네요. 혹시 과거 이쪽 일을 한 적 있습니까? 하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다만 지난 몇 주간 관련 자료를 반복해 분석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정책 변화 추이를 확인했고, 과거 비슷한 사례들을 내부 시스템에서 찾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자신들의 준비보다 깊고 넓은 하나의 시야에 일부는 경탄했고 일부는 위협을 느꼈다. 그날 오후 하나의 책상 위에 이름 모를 익명 쪽지가 놓여 있었다. 너무 눈에 띄지 마세요. 이 조직은 빛보다 질서를 중시합니다. 그녀는 쪽지를 준 채로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쓰여 있지 않은 백지보다 익명의 경고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익숙했다. 이전에도 그녀는 틀린 것이 아니라 불편한 존재였고, 그럼에도 걸어야 할 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프로젝트 1차 중간 점검 회의가 열렸다. 각 팀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던 중 데이터 분석팀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 프랑스 시장의 수요 예측 모델이 기존 통계와 어긋난다는 지적이었다. 분위기는 급속히 얼어붙었고 팀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는 내부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지 데이터와 오차는 있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서 중 하나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이번 분기부터 소비세 인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부 고급 소비재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 모델의 이 변수는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기획실장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강하나 씨, 그 자료는 어디서 입수한 건가요? EU 공식 통계청의 보도자료입니다. 관련 기사와 자료를 아침에 정리해 팀 공유 폴더에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곧바로 관계자들이 시스템을 확인했고 하나가 말한 내용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그날 이후 하나의 이름은 점차 회의실 바깥에서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 인턴 출신 직원 말이야. 그 친구 덕분에 이번 오차 줄인 거 알지? 기억력도 좋지만 문제를 보는 시선이 남달라.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주변의 시선은 바뀌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주목이 많아지자 반감도 피어났다. 데이터 분석팀의 팀장 박지민은 회의에서 자신의 실수를 지적당한 뒤로 하나에게 노골적으로 차가워졌다. 강하나 씨 보고서 초안은 내일 아침까지 넘기세요. 하지만 꼭 제 스타일에 맞춰서 정리해 주세요. 지난번처럼 당신 기준으로 구성하지 말고.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밤새워 그가 요구한 형식에 맞춰 자료를 다시 편집했다.
그러나 그가 받아본 뒤 한마디 했다. 그래도 뭔가 날 것 같네. 너무 디테일이 많아. 하나는 실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감정보다 결과를 우선시했고 모든 경험을 기록하며 다음을 준비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를 쓰듯 노트북에 타이핑했다. 조직의 중심에 선다는 것은 비로소 사람들의 복잡한 감정을 마주하는 일이다. 내가 조심해야 할 것은 실수가 아니라 오해다. 그리고 며칠 뒤 최선우 대표가 직접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했다. 하나는 그 자리에 정중하게 앉아 있었고 대표는 회의 도중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강하나 씨, 당신이 최근 제기한 EU 소비세 변수 덕분에 우리는 모델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국 정책 변화 관련 보고는 강하나 씨가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지만 이번엔 반박하는 이 없었다. 하나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퇴근길, 그녀는 창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기대는 벽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자신 안에 생기고 있음을 느꼈다. 하늘그룹의 유럽 확장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빠른 진척을 보였다. 각 부서 간 협업이 본격화되었고 강하나는 정책 리스크 관리 세부 파트를 주도하게 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유럽 주요 국가의 입법 동향, 세금 변동, 무역 장벽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정리하여 팀에 공유했다. 그 덕분에 몇몇 중요한 계약에서 손해를 피할 수 있었고 회사 내에서 하나의 존재감은 더 확고해졌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묘한 기류가 그녀를 감싸기 시작했다. 하루는 회의가 끝난 뒤 박도윤 부장이 그녀를 따로 불렀다. 하나 씨, 이 문서 좀 볼래요? 그는 USB 하나를 내밀었다. 스페인 파트너사와 관련한 내부 초안인데 외부에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줘요. 단, 이 문서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묻지 말고. 하나는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그 문서를 열어보자. 거기엔 스페인 현지 경쟁사와의 비공식 비교 자료, 가격 정책 변화, 내부 이메일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명백히 민감한 정보였고 정상적인 루트로 입수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부장님, 이 자료는 어디서 얻으신 건가요? 질문은 하지 말라고 했죠. 이건 회사가 큰 그림을 위해 필요한 일이에요. 당신이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분석만 해줘요. 하나는 말없이 USB를 내려놓았다.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고민에 빠졌다. 어쩌면 조직에서는 이런 비공식 루트가 당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신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켜온 기준이 있었다. 아무리 조직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도 윤리를 넘는 순간부터 모든 판단은 무너진다. 그녀는 이튿날 USB를 부장에게 돌려주었다. 죄송합니다. 이 문서로는 보고서를 쓸 수 없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제 이름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도윤 부장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그렇게까지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조직은 유연한 사람이 오래가요. 며칠 뒤 하나는 프로젝트 실무자 명단에서 이름이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직접적 해임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역할은 축소되었고 주요 회의에서도 빠지기 시작했다. 백지호 이사가 그녀를 조용히 불렀다. 무슨 일이 있었죠? 당신이 빠질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는 모든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다. 제가 몇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조금 불편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나도 알았어요. 그 문서건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때도 누군가는 조용히 사라졌고요. 그래서 이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나요? 그땐 내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있어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조직에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며칠 후 최선우 대표가 긴급한 임원 회의를 열었다. 스페인 파트너사 측에서 기밀 자료 유출 정황을 언급하며 공식 질의를 보낸 것이다. 회사 내부에서 누군가 스페인 현지 기업의 자료를 확보했다는 소문이 현지 언론에까지 퍼지고 있었고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회의에서 최 대표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문서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우리의 신뢰가 걸린 문제입니다. 하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슬쩍슬쩍 훔쳐보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녀만이 그 문서에 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유일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내부 감사팀에서 그녀에게 조사를 요청했다. 그녀는 당당하게 모든 내용을 진술했다. 누구로부터 어떤 파일을 받았는지,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거절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녀의 진술은 모든 기록과 일치했고, 동시에 시스템 로그에서도 도윤 부장이 해당 파일을 외부 장치에서 열람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며칠 후 박도윤 부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이라는 명목으로 회사를 떠났다.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지만 조직 내 모든 이들은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엔 강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다시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날 최선우 대표가 그녀의 책상으로 직접 걸어왔다. 하나 씨, 오늘 퇴근 후 시간 좀 괜찮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최 대표는 말했다. 사실 나는 예전부터 당신을 주목해왔어요. 기억력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윤리적 기준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그게 진짜 리더의 자질이에요. 하나는 당황하며 말했다. 저는 리더가 될 자격은 없어요.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부족해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리더가 되지 않아요.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니까요. 그녀는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숙였다. 조직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가치를 지킨 대가가 무엇이든 간에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가장 큰 위안이었다. 박도윤 부장이 사직한 뒤 사내 분위기는 잠시 평화로워졌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 통의 익명 제보 메일이 감사팀에 도착하면서 상황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제보 내용은 이랬다. 전략운영실 소속 강하나 직원이 최근 내부 보안 프로토콜을 무시하고 사내 정보 일부를 외부 협력사에 사전 제공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익명 제보는 곧이어 실제 시스템 접속 기록 일부와 외부 IP 흔적이 담긴 캡처 화면을 함께 제출했다. 감사팀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고 하나는 다시 불려가게 되었다. 그녀는 차분했다. 저는 외부에 어떤 정보도 넘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접속 기록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 9시 13분. 회사 외부 IP에서 전략 운영실 서버에 접근한 흔적이 있네요. 하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시간, 그녀는 사내 회의실에서 백지호 이사와 함께 남아 자료 검토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감사팀에 설명했다. 그 시간, 저는 지호 이사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회의록도 있고
CCTV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팀은 그날의 CCTV 기록을 확인했다. 확실히 강하나는 사무실에 있었고 해당 접속은 그녀의 사내 계정이 아닌 유사한 가짜 계정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누군가 내부에서 고의적으로 그녀를 음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직 내부는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그녀는 억울해하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매일 평소와 같이 출근했고 누구보다 꼼꼼하게 프로젝트 준비를 이어갔다. 그 모습은 팀원들에게 오히려 더 큰 인상을 남겼다. 어느 날 저녁, 이사인 백지호가 그녀를 불렀다. 정말 괜찮아요. 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강해졌죠? 강한 건 아니에요. 그냥 무너지지 않기로 한 거죠.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며칠 뒤 감사팀은 익명 제보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제보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제출된 일부 캡처 화면은 조작된 것으로 보임. 허위사실 유포자를 추적 중. 하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단순한 음해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조직 안 어딘가엔 여전히 자신을 불편하게 여기는 세력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움직이기 전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도.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밤은 변함없이 화려했지만 그녀 마음속은 고요한 결심으로 차올랐다. 다음 날 그녀는 전략 운영실 전 팀원에게 짧은 메일을 보냈다. 최근 있었던 일들로 불편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믿고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저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뿐입니다. 그 짧은 메일은 팀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심지어 과거 그녀를 멀리하던 선배 한 명도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강하나 씨 미안해요. 나도 사실 그 제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 말도 못했네요. 이해해요. 지금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젝트는 마침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하늘그룹은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최종 파트너십 조율에 들어갔고 강하나는 통역과 계약 조율 실무를 맡게 되었다. 그녀는 매일 일본 측 파트너와의 화상회의를 준비하고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를 반복 검토했다. 그리고 어느 날 일본 파트너 측에서 메일을 한 통 보냈다. 기사 내부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그녀는 대표이사에게 해당 메일을 전달하며 말했다. 제가 직접 해명하겠습니다. 최선우 대표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신이 그 자리에 나갈 자격이 있죠. 화상회의 날 일본 측 인사는 신중하게 질문을 던졌다. 하늘그룹은 윤리적 기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는 침착하게 답했다. 윤리는 선택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수 없는 선은 바로 그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그 회의는 차분하게 마무리되었고 일본 측은 며칠 후 최종 협약 서명을 요청해왔다. 프로젝트는 성공으로 가는 마지막 계단을 넘었다. 하지만 하나는 알고 있었다. 이 성공의 그림자에 얼마나 많은 침묵과 고통이 있었는지를. 며칠 후 그녀는 감사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허위 제보자가 확인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놀랍게도 그 인물은 전략 운영실의 중간급 관리자였다. 이유는 단순했다. 자신이 실수한 데이터를 덮기 위해 하나 씨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회사는 해당 인물을 인사조치했고 공식적인 경고 메일이 전 사원에게 발송되었다. 강하나의 이름은
다시 한번 조직 내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하나는 조용히 감사팀을 떠나며 말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어머니와 통화를 했다. 엄마, 나 조금 힘들었지만 잘 견뎠어요. 그랬구나. 내 목소리에 힘이 느껴진다. 응, 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는지. 너는 잘하고 있어, 하나야. 그녀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도 도시는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그 조용한 빛 속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나고 있었다. 하늘 그룹 내부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완전히 평온하진 않았다. 박도윤 부장의 사직 이후 프로젝트 팀은 재편되었고 최선우 대표는 강하나를 전략 운영실 직속으로 임명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보조가 아닌 전략 검토 전반을 책임지는 실무 책임자로서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또 다른 도전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언론이었다. 스페인 파트너사와의 사건이 예부 언론에 일부 유출되었고 하늘 그룹이 경쟁사의 정보를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물론 내부 감사로는 문제가 정리되었지만 예부에서는 여전히 강하나의 이름이 의심의 한가운데 있었다. 어떤 기사에는 내부 인턴 출신 직원이 핵심 정보를 활용했다는 사실 왜곡된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심지어 한 유력 경제지 칼럼에는 어린 직원의 야망이 기업 이미지를 해쳤다는 문구까지 실렸다. 그녀는 처음엔 침묵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팀원들에게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프로젝트 팀 회의가 끝난 후 한 팀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우리가 괜히 얽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언론이 계속 자극적으로 보도해서 그녀는 그 마음을 이해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그녀는 대표의 사실을 찾아갔다. 최선우 대표는 그녀를 조용히 앉히고 말했다. 기사를 봤나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말해요. 공식 입장 발표를 요청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진실을 밝히고 해당 이슈가 어떤 과정을 거쳐 해결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선 조용히 넘기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면 그건 침묵이 아니라 방조입니다. 최 대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공개석상에서 인터뷰도 가능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강하나 씨, 나는 당신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보다 조직의 가치를 위해 나서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하늘그룹은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스페인 파트너사와의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고 내부 자료 조작 의혹은 이미 해명되었으며 윤리적 기준을 지킨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렸다. 보도자료 마지막에는 윤리성과 전문성을 함께 갖춘 인재는 하늘그룹이 지향하는 리더의 표상이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강하나는 국내 최대 경제 전문 방송에 출연 요청을 받았다. 그녀는 고민 끝에 출연을 수락했다. 방송 당일 스튜디오 안은 조명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긴장하지 않았다. 사회자는 묻는다. 강하나님, 불과 1년 전만 해도 인턴이셨죠? 이제는 전략실무 책임자이자
회사 윤리 기준의 상징이 되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하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다.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켜야 한다고 믿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요? 사람들이 제 진심을 의심했을 때요.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진심을 증명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방송 후 많은 시청자들은 그녀의 진정성과 담담한 태도에 감동을 받았다. 하늘 그룹 내부에서도 그녀에 대한 시선은 더 이상 불안과 의심이 아니었다. 그날 밤 하나는 회사 건물 옥상에 올랐다. 서울의 야경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 수첩에는 그녀가 인턴 시절부터 적어온 메모들이 가득했다. 첫 회에 숨이 막혔다. 사람들은 말보다 시선을 더 믿는다. 내가 옳다고 믿는 걸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조용히 준비하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빛은 소리 내지 않고 피어난다. 조금 늦더라도 꺾이지 않으면 반드시 도달한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강하나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은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는 빛을 선택했고 그 빛이 조직을 바꾸고 사람들의 신념을 바꿨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바랐던 변화의 시작이었다. 끝.